자, 11월 운세인데요. 자, 을사년도 이제 막바지에 진입하고 있죠. 달력을 보니까 달랑 2장 남았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올해가 좀 많이 아쉬운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보람 있는 해를 보낸 분도 있을 텐데, 남은 2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정해월은 언제? 11월 7일이 시작이죠. 11월 7일이 좀 남았는데, 절기로는 입동이라고 하죠. 입동.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어느덧 겨울이 이렇게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11월 정해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을사년의 기운을 좀 이렇게 지우는 거죠. 이렇게 단절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말은 을사년이 좋았던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많아지죠. 이다부터 뭔가 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 그래서 이제 잘 풀렸던 일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해를 보낸 분들은 이달부터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운세라는 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딱 3가지밖에 없죠. 큰 틀에서 나누어 볼 때 뭐예요? 첫 번째가 좋다. 두 번째는 안 좋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저 그렇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세상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운세도 보고 참고하면서 사는 건데, 아무튼 이번 달도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많은 달이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잘 관찰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일간별로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일간별 운세 순서는 이전부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르고 키우는 구간에 있는 일간 하고요, 거두고 저장하는 구간에 있는 일간,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는데, 먼저 기르고 키우는 구간에 있는 일간은 을, 병, 무, 경, 개 이렇게 되고요. 거두고 저장하는 구간에 있는 일간은 갑, 정, 기, 신, 임 이렇게 5개씩 나눠지죠.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르고 키우는 구간에 있는 일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정해월, 그 다음에 요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천간을 보죠. 을목일간이죠. 이제 을목일간이. 먼저 천간을 보면, 연의 을목은 이제 비견 이렇게 얘기하고요. 월의 정화는 식신이죠. 식신. 비견과 식신. 자, 그러면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을목일간에게 정화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게 아니죠. 자, 을목을상이 뭐냐면, 을목을 뭐라고 표현하죠? 봄에는 잎이나 줄기로 얘기하고요. 여름에는 뭐가 죠? 이 잎이나 줄기가 자라서 뭐가 되나요? 꽃이 피죠. 그렇기 때문에 을목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정화가 아니라 병화태양이죠. 병화가 필요한 거죠. 정화는 난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복사열의 개념이니까. 네. 그래서 을목에게 필요한 건 정화가 아닌데, 병화 아닌데, 일단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생각해 볼 게, 해월이라는 거죠. 해월. 요거 해월. 이 해월이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월은 정화는 을목일간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는 하지만
해월이라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운이다라는 거죠. 단지 어디에서? 실내에서. 실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실내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업무적인 성과나 실적이 당연히 올라 좀 가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건강적인 문제를 좀 신경 쓰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이런 운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실적이나 성과가 좋으면 이제 건강적인 부분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를 보겠습니다. 이 지지를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해월의 해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운의 해수가 여기 4년, 을사년의 사화하고 이게 상충하죠? 충하는데 이 충이란 자체가 이제 맞서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사화 역할이 끝났다. 사화를 막아버리니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화는, 그러니까 연지 을사년의 사화는 이미 수월, 전번 달 이제 10월이 수월이었죠. 이 수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인묘를 했죠. 활동력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게 잠정적으로 이제 인묘했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잠정적인 기운이 남아있다고 본 건데, 이달에 이제 사이충하면서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사화의 기운을 단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지지 사화가 좋은 작용을 했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던 일이 멈추거나 더디 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을 찾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바로, 이거 이제 총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일주 관점에서 얘기 좀 해볼게요. 일간 입장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간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을해, 을묘, 을미, 이렇게 하고, 을사, 을주, 을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을해, 을묘, 을미, 일주는 자, 이전까지 막혔던 일이 이달에 좀 풀어지면서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운이라든지 기합운도 그렇고요. 금전운도 이렇게 또 함께 좀 풀어지면서 좋은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운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롭게 만난 사람하고는 더욱 발전하는 운이다. 그리고 이제 연인 사이인데 사이가 그동안 안 좋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어떻게 이별 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을사, 을유, 을축 일주를 보면요. 자, 이달에 변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환경 변화, 직장 변동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부나 연인도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좀 자꾸 일어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보고요. 애정운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비 지출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고요. 생활 도구라든지 이제 소비 패턴이 좀 이렇게 변하면서 계획에 없는 지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바로 병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병화일간. 자, 병화일간도 마찬가지 이제 천간부터 좀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은 연에 뭐가 있나요? 연에 을목이죠. 요게 이제 뭐라고 하죠? 정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월의 정화는 이제
겁재죠. 겁재. 정의는 좋은 거고 겁재는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겁재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역할,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주 구조, 이 운세라는 거라는 사주 구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병화 여기서 해월이니까 이 병화일간 입장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해월이잖아요. 해월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자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겁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병화가 해월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의 엄구가 상관없이 해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해월에는 해오던 일이 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능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병화가 해오를 만나서.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스스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대신해 줄 사람이라든지 시스템이 필요하죠.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전문직종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달에 겁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달에는 비용 지출이라든지 시간적인 지연 이런 형태의 불편한 일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재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지출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시간적인 지연도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다음에 지지를 좀 더 보면요. 지지를 보면 4년의 사화가 해수를 만나서 사해충 차단이 되죠. 자, 이걸 좀 비유해 보면 이거는 이제 기존 도로가 끊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생긴 것과 같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계기가 되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업무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일간에게 해월이 12운성으로 절지예요. 절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나타나죠. 절지가 이제 그런 건데 이전과 이후가 많이 변합니다. 절지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 절이라는 자체는 이제 끊어지는 어떤 끊을 절자를 쓰니까 이게 바로 무슨 변화냐? 환경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 변화. 다음에 일주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일간 입장, 일간만 가지고 일간 입장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볼게요. 병인, 병호, 병술, 병신, 병자, 병호, 병진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자, 먼저 병인, 병호, 병술 일주는 위에서 얘기한 이 변화가 좀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비용 지출이 많은 달이죠. 뭐 금전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구설수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병신, 병자, 병진 일주를 보면 마찬가지 변화가
맞긴 하지만, 그보다 이제, 서둘러서,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일이 좀 많아요. 스스로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달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마무리를 잘못해서 손해보는 일, 하여튼 마지막에 꽃빠뜨리는, 다 된 밥에 꽃빠뜨리는 그런 일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전운도 좀 비슷해요. 금전운도 오면은 수익이 나름 괜찮은데, 불필요한 지출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운세의 기운이라는 게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의지로 참 차단하고 싶어도 뭔가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운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운이 있죠.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만나면 좋은 관계 유지하는 달입니다. 바로 이제 무토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토일간. 자, 무토일간도 먼저 이제 천간부터 보면은 천간의 연에 이제 정관이고요. 그죠? 정인이죠. 월에는. 정관이면 일단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월에 정화는 이제 정인인데, 정인하면 일단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자연법 이치로 보면 좋은 게 아니죠. 무토는 대지라고 하는데, 무토 대지에서 필요한 건 정화라는 복사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화태양이죠. 근데 십성이 정인이니까 착각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해월이라는 거. 이 해월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정인이 여기서 몇 번 바뀌죠. 정인이니까 좋지만 정화는 무토에게 좋은 게 아니지만 해월이기 때문에 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나. 자꾸 뒤바뀌죠. 이런 부분이 이게 바로 운세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쭉 좋고 쭉 나쁘고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변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해월 입장에서 보면 정화의 따뜻한 기운을 반기죠.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해월이라는 그러니까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해월이라는 환경은 무토일간 입장 해월의 환경은 어떻게 이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야 되는 입장이죠. 무토는 해월에 떠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정화가 불편한 기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속된 환경에서는 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중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그죠? 뭐, 싫은 사람인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싫은 사람인데 같이 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왜? 자기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편하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다 등 돌리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해월이라는 자체. 해월이 되면서
이 4년에 사화하고 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화의 기운이 차단이 되죠. 무토에게 사화는 좋은 건데 해월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벽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니까 이 달에는 결국 뭐예요?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 극복하는 게. 게다가 무토에게 해월이 12운수 절지니까 떠나야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일이. 그래서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죠. 다음에 일주 관점에서 좀 볼게요. 일주 무인, 무호, 무술, 무신, 무자, 무신 이렇게 두 개의 주로 나누어서 일단 일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간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일간만 가지고 하는 운세하고는. 자, 먼저 무인, 무호, 무술 일주를 보면요. 자, 직장인은 새로운 취업을 위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출장이라든지 파견 근무, 해외 근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운이죠. 그리고 이제 이동이 많아지니까 건강 문제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도 좀 지출이 많아지죠. 자, 이성운도 보면 이런 운에는 갑작스런 이별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에 무신무자, 무진일주를 보면은 사업자나 직장인은 추진하는 일이 빠르게 성과를 내기도 하죠. 자, 일단 좋은데, 근데 이제 빠른 성과는 뭐가 있어요? 빈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금전운도 보면은 부가적인 수입이 있는 달입니다. 투자 수익이라든지 보상금 뭐 이런 형태 재물운이 좀 있고요. 자, 이성운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는 많은데 만남과 이별이 좀 쉽게 일어난다.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다음에 바로 경금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경금일간. 자, 경금일간도 마찬가지 일단 천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의 을목이 정제, 월에 정화는 정관. 일단 연의 을목 정제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을경합도 되고 좋은 어떤 관계라 얘기할 수 있고, 월에 정화가 정관이니까 원래 정관은 좋은 거죠. 원래는 정관은. 그런데 자연법 이치로 보면 그렇지 않죠. 경금에게 도움이 되는 건 정화가 아니라 병화다. 뭐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혹시 뭐 처음 보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경금은 기르고 키우는 영역, 양의 영역이죠. 키우는 양의 영역에서 결실을 의미하고요. 경금은. 정화는 반대쪽에 있죠. 거두고 저장하는 영역에서 따뜻한 열기로 새로운 생명체를 보호해 주죠. 이렇게 영역이 서로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이 잘 안 되죠. 만약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조건이 많이 까다롭죠. 자, 근데 해월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해월은 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금일간에게는 정화가 다루기엔 일단 불편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지만 현실은 이걸 다 감수하게 만들죠. 감수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혹자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벽갑인정 그래가지고 정화가 경금 만나고 간목까지 만나면 뭐 벽갑인정이 아주 좋은 기가 막힌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국 식간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택도 없는 얘기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혹시나 또 보면서 호호 벽갑인정도 모르면서 문세를 얘기하네 이런 얘기 할까봐 잠깐 언급한 거니까 제가 그거 모르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써봤지만 안 맞아서 제가 올바른 이론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지지에서 좀 더 보면요. 지지를 보면 자 경금이 해수에서 12운성이 병지죠. 병지. 경금이 이제 해수에 만나면 이제 병지가 되거든요. 12운성 병지. 자, 병지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는데. 자, 병지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도 뭐, 의미는 좀 같아요. 자, 직장에서 퇴근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병지는. 근데 퇴근할 때만 되면 꼭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생기죠. 퇴근할 때만 되면 꼭 중요한 일이 생기죠.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긴다. 여기서 뭐가? 정화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일간에게 정해오리 그런 비유할 수 있다. 병지는 퇴근할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적으로 떠나야 되는 시간이니까 다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중요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정화예요.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불편하지만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수. 일단 그렇게 비유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화 자체가 불편하지만 써야 된다. 왜? 정해버리니까. 이 얘기 드린 거고요. 다음에 일주간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인, 경호, 경술일주가 있고 경신, 경자, 경진일주인데 자, 요거 경인, 경호, 경술일주부터 얘기하게 보면요. 자, 이런 운에는 자꾸 이제 어려운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일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 이런 일이 좀 일어나죠. 자, 이성운도 보면 다투는 일이 좀 많아지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별하는 그런 운도,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이달을 좀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신, 경자, 경진일주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좀 해결하는 그런 운이죠. 귀인의 도움이 있는 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든지 친구, 주변 사람의 도움이 많이 좀 돼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운은 수술운도 있으니까 신경 쓰시고요. 바로 개수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수일간이죠. 자, 개수일간 먼저 이제 천간을 똑같이 볼게요. 천간 연애 을목이 이제 식신이죠. 월의 정화는 편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신은 무조건 좋은 거죠. 뭐. 특히 개수골목 만나는 식신은 좋다고 보는 거고. 자연법으로 봤을 때. 다음에 이제 월의
정화가 일단 편재인데, 편재도 좋은 의미로 많이 보죠. 좋은 의미로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아무튼 자연법 이치로 봤을 때 개수가 정화 편재를 보는 것은 재성으로 다룬다라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너무도 다른 목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정화, 재성 때문에 투자라든지 돈 거래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개수일간이 정화, 재성을 상대하는 것은 위험한 남의 재물을 다루는 거죠. 일종의 사채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급하게 고금리 이자를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재성을 멀리 해야 된다.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지지를 보면요. 자, 해월이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4년 사화 활동 나가버리죠. 사화가 단절이 되죠. 그리고 개수에게 해수가 12운송을 일단 우리가 음간 12운송 같은 왕지인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왕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자리를 만났다. 그래서 활동력이, 그러니까 개수가 해월이니까 활동 능력이 최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개수는 해월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간 12운성 해석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걸 좀 더 얘기를 해 보면 개수는 계절적으로 봄과 여름에 자신의 뜻을 펼치기 때문에 해자축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남의 힘에 의지해서 생존하죠. 이때 개수는 임수가 펼쳐놓은 수기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죠. 축적하고 있죠. 충전하고 있죠. 활동 능력을 보여주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적인 능력을 기르는 중이니까 이런 시기에는 그래서 개수일간이 어떤 거 자격시험 준비라든지 뭐 취직시험 준비라든지 뭐 승진시험 준비 이런 일에 오히려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에 매진하는 게 내적 능력을 충전하는 시기로 삼는 게 좋다.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내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음간 12운성 해석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다음에 일주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간 입장하고 일간만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개해, 개묘, 개미, 개사, 개축, 개유, 개축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먼저 개, 개묘, 개미 일주를 보면 대체적으로 좋은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이 상승하고요. 수익이 늘어나죠. 직장인도 보면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문속 계약운도 있고 금전운도 좋죠. 막혀있던 일들이 풀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원만한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운도 보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이달에 좋은 인연운이 있습니다. 연인은 더욱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개사, 개육, 개축 일주를 보면은 업무적으로 그 무역이나 유통, 온라인 판매라든지 방송, 통신 이런 업종은 이달에 발전한다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매장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소 어려운 시기죠. 그리고 연인은 장거리 연애가 좋고요. 부부는 불필요한 다툼이 많아지는 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개수일간 운세 알아봤고요. 여기까지가 기르고 키우는 영역에 있는 일간,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개수 이렇게 5개의 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바로 거두고 저장하는 영역에 있는 일간 첫 번째가 간목일간이죠. 간목일간 운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간을 볼게요. 천간 연애 을목이 이제 겁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 월의 정화는 상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 겁재는 안 좋다 라고 웬만하면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간목일간이 을목겁재를 보는 것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간목이 갑이 을을 보는 것은 진일보 한 것,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발전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얘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제가. 그리고 월의 정화를 만났는데 상관이죠, 상관. 뭐 이것도 상관이니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 일단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간목에게 필요한 건 정화라는 온기, 따뜻함이 필요한 거지 병화,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화 상관이 간목에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간목이 정화를 만났을 때 목생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자연의 이치로 보면요 사실 목생화가 아니죠. 자, 자연의 이치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정화 온기가 간목 뿌리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거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화생목이 되죠. 간목이 정화를 키운다, 뭐 연료가 돼준다, 뭐 이런 식으로 목생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세상은 일방적으로 생하는 건 없습니다. 상생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간목에 가는 이달에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금전적인 투자 이런 일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반적인 일들이 좋은 호응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지지를 볼게요. 지지. 지지도 좀 괜찮은 어떤 달이 되는데요. 자, 간목에게 사화, 4년의 사화 자체는 12연속 병지라서 어떻게 위축되고 불안정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해월이 오면서 사화를 차단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간목일간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또 해수가 12운성 생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가던 간목 뿌리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화 병지에서 갑작스럽게 생지를 만나서, 병지는 시들어가던 뿌리인데 다시 뭔가 어떤 활기를 되찾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간목일간 중에서 이제 올 상반기까지 좀 힘들었던 사람은 막혔던 일이 좀 풀어지면서 이달이 좀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좀 힘들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이제 일주 관점에서 볼게요. 일주는 일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 좀 해볼게요. 갑인, 갑오, 갑술, 갑신, 갑자, 갑진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보겠는데, 먼저 갑인, 갑오, 갑술 일주를 보면 이달에는 계획했던 일은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투자라든지 금전 지출은 돈 나가면 손실 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운은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운을 보면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자주 만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 다음에 갑신, 갑자, 갑친 일주를 보면 이달 금전운 특징이 공돈이 좀 들어오는 달이죠. 자, 그런데 그 금전적인 실익은 좋은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수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돈이 좋으니까. 건강운에 있어서는 병원 출입하는 운이니까 건강 관리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성운을 보면 이달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급하게 가까워집니다. 급하게 가까워지면 급하게 헤어질 수도 있다. 주의하시고요. 자, 간목일간 운세 봤고요.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정화일간. 자, 정화일간도 천간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천간 연애 을목이 편인, 그 다음에 월의 정화가 비견. 연애 을목 편인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올해는 이제 비견인데, 천간에서는 특별히 부정적인 그런 기운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을목이 불편하긴 하지만, 영향력이 좀 미미하죠. 천간에서는 이제 떠 있지만, 지지가 해월이니까, 이 해월의 을목의 활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지지를 보면 이제 해월이니까 이걸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정화일간에게, 연의 사화가 겁재지만 강해지니까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아무튼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정화에게 지지사화는 왕지지만 실질적으로 본 왕지가 아니죠. 이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죠. 라이브 방송할 때 자주 얘기했죠. 아무튼 그 해월이 오면서 연지사화를 밀어내고 해수가 환경을 장악하니까 정화 역할이 많아집니다. 정화일간에게 12운성으로 보면 해수가 태지인데, 태지. 음간 12운성은 일단 무시하는 게 좋고요.
태지니까 뭐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추운 겨울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난로죠. 따뜻한 곳이 가장 인기가 많죠. 그게 해월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실적이 약했던 사람은 이달에 바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어려울 때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운도 있고요. 해수 천을기인 자경목도 있죠. 자, 다음에 일주 관점에서 볼게요. 일주 관점은 일간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겠는데요. 정해, 정묘, 정미, 그 다음에 정사, 정묘, 정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만 먼저 정해, 정묘, 정미 일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이전에 안 좋았던 사람은 이달에 좋은 일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단했거나 막혔던 일이 풀어지면서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 이런 일도 원활합니다. 금전운도 보면 투자 수익이라든지 문서나 계약운도 괜찮은 달이고요. 이성운은 연인 같은 경우는 더욱 발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시기니까 열심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사, 정묘, 정축 일주는 업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많이 달라지죠. 먼저 좋은 일은 무역이나 유통, 방송, 통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실적이나 성과가 좋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좋은 걸 크게 못 느끼는 사람은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일이죠. 주로 매장 중심으로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안전사고 주의하시고요. 이성운은 장거리 연애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화일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자, 연에서 을목이 편관, 그리고 정화는 편인 이렇게 보는데 연의 편관은 일단 안 좋은 거고 맞고요. 자연법으로 봐도 을목이 기토에게는 어떤 거예요? 잡초 같은 거죠. 잡초. 이득은 없고 고생만 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월의 정화는 편인이지만 자연법으로 보면 기토하고 정화는 화토동궁 한 몸이죠.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토양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에게 정화가 없거나 정화일간에게 기토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히 겨울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에 겨울에 태어난 기토일간에게 주는 천간의 선물이 뭐냐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뜻을 이루게 한다 이거죠. 개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들어올 것이고요. 문서가 필요하면, 계약이 필요하면 계약 문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지를 보면 해월이죠. 해월.
지지가 해수가 정제니까 좋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설프죠. 그죠? 정제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 없어요. 일단 기토에게 해월은 12운성 태지입니다. 태지. 양간 12운성으로 보는 태지 의미가 뭐냐면 아시죠? 양간 12운성 의미의 태지는 외부적인 활동력이 없죠. 내부에서 꿈만 키우는 꿈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태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월에서 기토는 어떻게 해요?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그래야 맞고요. 추운 겨울에 정화하고 기토가 땅속에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온전할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상반기 동안 실적이나 성과가 약했던 사람은 좀 바빠지죠. 뭔가 좀 달라지죠. 자, 다음에 일주 관점에서 좀 얘기할게요. 자, 기해, 기묘, 기미, 기사, 기후, 기축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두 개 나눠보는데 일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요. 자, 먼저 기해, 기묘, 기미 일주부터 보면 일단 자신감이 좀 올라갑니다. 심리부터 좀 달라지죠. 대인관계도 원활해지면서 성과도 크게 올라가죠.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금전운도 좋아지죠. 투자 수익이라든지 성과급, 인센티브 이런 금전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운을 보면 연인은 더욱 돈독해지면서 발전하고요. 새롭게 만나는 이성하고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사, 기후, 기축일주를 보면 기해, 기묘, 기미일주보다는 운세가 다소 좀 약한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사, 기후, 기축일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상반기 동안 일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면 이달에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달이 정리정돈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발전하고 뭔가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 큰 손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해월이 좀 괜찮은 달이니까 뭐 크게 나빠지는 일은 뭐 없지만 손해보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자, 금전운을 보면 일시적으로 막히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이니까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성운도 이달에 쉬었다 간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만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바로 신금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신금일간. 자, 먼저 천간을 보면 연의 을목이 편재, 5월에 정화는 편관 이렇게 되죠. 신금에게 을목 편재를 만나니까 신금이 을목 편재를 만났을 때 비유를 해보면 편재를 만나 비유하면 벽돌집이 아니라 대나무집이라고 할 수 있죠. 벽돌집이 아니라 대나무집이라고 할 수 있죠. 집은 집인데 부실하죠.
가을, 겨울이 되면 어떻게 아예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위험한 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금이 을목을 보는 편제는 위험한 편제. 자, 그리고 정화는 편관이지만 신금 광석을 보석으로 만들어주죠. 값어치를 올려주는 좋은 관계인데, 근데 이게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죠. 중국 십간론이 잘못된 이론을 퍼뜨린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달의 천간에서 주는 메시지는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결과는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지지를 보면 해월이죠. 이달에는 변화가 좀 많죠. 많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월이 되면서 연지사화를 일단 차단하니까 신금일간에게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신금일간 사화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해수를 만나면서부터 신금일간은 이때 자생력이 생기고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부터 준비해온 일이 있다면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특히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이달에 매출이 크게 올라가는 운이죠. 자, 직장인도 실적이나 성과가 좋은 달이니까 더욱 분발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일주 관점으로 보겠는데 일간만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신해, 신묘, 신매일주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신해, 신묘, 신매일주는 특히 상반기에 좀 어려웠던 사람은 긍정적인 변화가 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좀 많고요. 인복이 많이 따라주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전운도 보면 좀 활발합니다. 부가적인 수입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성운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운이니까 적극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사, 신유, 신축 일주를 보면 이동이 많은 달이죠.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 아니면 이제 출장이나 파견, 현장 근무 이런 이동도 나오죠. 자, 금전운은 계획에 없던 지출이 늘어나죠.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인은 장거리 연애가 좋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발전이 더디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자, 여기까지 신금일간 11월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에 바로 이제 임수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임수일간. 자, 천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을목이 상관, 정화는 정제 이렇게 되죠. 을목상관은 원래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다행히 이달에 많이 약해진다라는 거. 해월이니까. 지지에서 해월은 이제 을목이 해월은 사지가 되죠. 그래서 지지의 힘을 좀 빼버리죠.
자, 그리고 월은 정화, 정제는 당연히 좋죠. 더구나 해월이니까 더욱 빛이 나죠. 자, 정임합해서 또 간목을 만들어내니까 어떤 일을 접하더라도 생산적이고 실리적이죠.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달에는 과감하게 단절하게 되죠. 스스로가 알아서. 그래서 또 수익이 있으면 일부라도 정리해서 실속을 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달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하고 또 새로운 투자라든지 재물에 관심이 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지지를 좀 보면요. 자, 지지가 이제 해월에는 임수일간 입장에 이제 록지예요, 록지. 록은 이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정점. 록봉을 말하는 거니까 일단 안정감이 있죠. 자, 그래서 이달에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심리가 지배합니다. 더구나 천간에서 정화를 만났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상반기에 운이 안 좋았던 사람은 이달 해월이 되면서 운세가 상승하면서 자신감도 함께 올라가죠. 이런 운에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주간점에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일간만 가지고 보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 좀 할게요. 먼저 임인, 이모, 임술일주를 보면요. 자, 일단 이달 운세가 긍정적인 변화가 많아서 좋긴 한데, 주의할 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손에 쥔 걸 다시 뺏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라든지 금전거래 주의해야 되고요. 물건 구입도 마찬가지죠. 투자를 하더라도 좀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수가 있죠. 이동수. 이달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이 생기는데, 뭐 출장이라든지 파견, 현장 근무 이런 거죠. 자, 이성운을 보면은 연인과는 좀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게 좋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이달에는 진행이 쉽지 않죠. 다음에 임신, 임자, 임진 일주를 보면 자, 이달 운세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임신, 임자, 임진 일주, 생각지 못했던 재물운이라든지 이성운, 계약운, 승진운,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다분히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원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근데 이것도 알 필요가 있는 게, 큰 노력 없이 성과가 좋다. 자,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행운이죠, 행운. 행운은 일단 좋은 거지만, 모든 세상 일은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설수라든지 투자 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임수일간 11월 운세 알아봤고요. 거두고 저장하는 영역에 있는 일간들 5개 다시 다 알아봤습니다. 간목일간, 정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